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우앤타로입니다. 오늘은 1월 운세 가지고 와봤습니다. 2025년 1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될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데요. 제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진짜 온 에너지 담아 리딩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 아니고요. 어떤 예시가 들어갈지,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올지, 어떤 반전이 있을지 모릅니다. 꼭 중간에 끊지 마시고 올해 1월, 이제 2025년 1월 리딩은 진짜 끝까지 들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이런 말 한 번 하고 마는 경우 있는데 이렇게 정말 꼭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근데 2025년 1월 운세 정말 온 에너지 다 담아서 리딩했습니다. 누군가한텐 짧고 누군가한텐 길다 할 수 있는 리딩인데요. 진짜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두고두고 중간중간 들으셔도 되고 1월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보셔서 듣고 후기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이런 감정들, 그리고 이런 생각, 이런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마음적 표현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진짜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해주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는 누군가의 진심, 누군가의 진정성, 감정이 하는 유일한 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사 감정적이고 매사 감성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랑을 움직이는 건 감정. 이 정말 감정이라는 건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이 정말 중요해요. 누구의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사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그리고 강하게 이야기해야 될 때는 카드의 힘을 빌려 제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2025년 1월 모두가 힘을 받고 모두가 힘을 내고 모두가 사랑할 수 있도록 바라봅니다.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은요, 굉장히 좀 침착한 한 달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요. 무언가가 도덕성과 어떤 덕성, 절제, 신중함, 검소함, 의무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들어오고 있는 키워드인데요. 내가 스스로가 좀 순결하다, 좀 진실된다, 어떻게 보면 선의, 이런 쪽에 윤리 이런 쪽에 조금 꽂힐 수가 있어요. 이번 한 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남을 볼 때에도 이 사람이 나한테 정직한가 진실된가, 이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사람이 적어도 정말 정직한 사람인가, 도덕성이 그렇게 어긋나지 않은 사람인가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조금 명확해질 수가 있는 한 달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내가 스스로가 조금 평화로운 거, 여기에 많이 집착을 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집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평화로움 자체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껏 사실 1번 분의 일상을 돌아봤을 때 어떻게 보면 작년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죠. 이제 1월이니까. 근데 어찌됐건 2024년에 1번 분에게는 정말 2024년이 무질서함 그 자체였을 것이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질서와는 전혀 반대되는 날들, 내가 너무나 예측을 감히 할 수 없는 날들, 그러니까 당연히 혼란스럽고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불안하겠죠, 솔직히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다음날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나서는 직장, 일터, 사회생활, 인간관계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1번 분한테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내일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당장 이 사람과 싸울 것 같기도 하고, 다 갑자기 이별을 하게 되지를 않나? 갑자기 사랑이 시작되지를 않나? 갑자기 사람들과 많이 만나게 되고, 내가 원래 혼자 있는 사람인데, 아니면 사람들하고 막 있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는 그런 일이 있거나, 갑자기 내가 공부를 하게 된다거나, 공부를 때려치게 된다거나, 뭔가 이렇게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거나 하는 등 이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일상들을 좀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상에서 질서가 조금 무너지는 느낌을 작년 2024년까지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1월부터는 나에게 들어오는 에너지 자체가 조금 질서정연해져요. 그게 우리 1번 분에게는 정말 다행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2024년을 인내했기 때문에 온 결과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성숙해질 것이다. 1월을 보내는 나의 태도는, 1월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했던 그 날들을 대했던 나의 태도보다 한층 더 성숙해질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1번 분이 1월부터 뭔가 2024년이 시작되는 해부터 뭔가 결심을 하신 게 있는 건지, 단식, 금주, 금욕 이런 것에 대한 카드도 좀 보이거든요. 내가 단식을 할 거야, 살을 뺄 거야, 내가 술을 줄일 거야, 술을 끊을 거야, 내가 담배를 끊을 거야, 이제 금연을 할 거야, 내가 건강을 챙길 거야, 뭐 등등 뭔가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한 어떤 욕심을 조금 낸다. 그러니까 스피드를 조금 낸다. 라는 것도 좀 포함이에요. 내가 이것들을 결심했다. 결심했으니까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근데 뭔가를 더 하기보다는 절제하는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노화 어떻게 보면은 나이듦, 그리고 이제 건강이 조금 악화되는 거, 약해지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민감해졌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실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1월은 1번 분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껏 내가 막 이렇게 달려오고 무질서했고 혼란스럽고 요랬던 것들을 바로잡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냥 막 나이 먹어가는 거, 막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 여기에서 벗어나 내가 조금은 내 시간을 관리하는 거, 내 건강과 내 육체를 관리하는 거, 내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바로잡는 것들이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빨리 가시진 않을 거예요. 되게 느리게 가실 거예요. 느리게 보낼 거예요. 1월을 즐기시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인상 깊거든요. 1월 달을 즐기게 된다. 1월 달은 느리게 보내게 되실 거예요. 똑같이 1월이 주어지고 똑같이 시간이 오더라도 1번 분은 1월을 그렇게 막 도망치듯이 막 쫓기듯이 보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번 분은 굉장히 쫓기듯이 살아왔어요. 도망치듯이 쫓기듯이 빨리빨리 이거 해결하고 저거 해결하고 막 이렇게. 근데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카드들이 보여지는 게 바로 잡는다고 했죠. 하나하나 바로 잡게 될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그래서 이동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월에는 이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만약에 1번 분이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냐면 내가 정해진 곳으로 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정해진 곳으로 가게 되는 이동은 포함이 돼요. 내가 원래부터 여기 있다가 뭔가 이렇게 정해졌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 떠나야 되고 뭐 혹은 거기로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옮기는 거 거기까지는 이동이 해당이 되는 이동이고요. 다만 내가 갑자기 이동하게 되거나 갑자기 여행 가게 되거나 이런 거는 조금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1월은 바로 잡는 게 맞다고 했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빨리 안 가는 거.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거. 그게 제가 1월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결정하거나 급하게 뭔가를 옮기거나 충동적이고 막 이렇게 좀 급하게 결정하는 그런 것들, 기분 탓에 기분 좋아가지고 막 한턱 쏘고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1월달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 내가 문화적인 것들을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1번 분이 굉장히 예술성이 짙은 분들이에요. 내 마음 안에, 내 가슴 속에 좋아하는 작품 하나, 좋아하는 문학 하나, 좋아하는 브랜드 하나, 좋아하는 작가, 좋아하는 작품 하나쯤은 꼭 마음 안에 갖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2024년에는 해보지를 못했어. 할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고 마음도 안 생기고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지금 있는 일 해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바쁜데 내가 문화를 즐길 틈이 어딨어요. 근데 2025년 1월부터는 내가 뭔가를 하나쯤은 눈에 담게 되고 마음에 담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올 거예요. 그 문화적인 것이. 창의성, 예술, 이제 시각적으로 보는 거, 공연, 뭐 음악, 무용이 돼도 되고 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시를 쓰게 되는 분도 계실 거고 글씨를 쓴다. 글씨 쓰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손글씨 쓴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도 보이기 때문에 아마 1번 분 중에서는 내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뭐 이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 아니면 어떤 나라, 사회 이렇게 거창하게 가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어떤 집단이나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봉사를 하게 되거나 내가 그들을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가 대신 내어줄 수 있는 일도 하실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어느 정도 그렇게 좀 내가 앞서 나서서 이들을 조금 도움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적인 탐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적인 깊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내가 조금 지적인 깊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1번 분 같은 경우는 움직이겠다. 본격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움직이겠다. 내 목소리를 내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공부를 조금 하시고 가시면 돼요. 그럼 정말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1번 분이 1월에는 아마도 공부와도 연관이 좀 있는 시간들을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접어놨던 책을 다시 읽는다든지 내가 책을 다시 만나러
그 서점에 가게 되는 일, 이런 것들이 좀 있다든지, 책을 위한 모임이나 사람들과 책과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든지, 하여간에 1번 분은 1월에는 조금 느림의 미학이라고도 하죠. 느리게 조금 갈 수 있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아요. 나한테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다. 그래서 건강이나 이런 거는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건강 같은 것도 굉장히 내가 관리를 잘하게 될 거거든요. 1월 달에. 아마도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관리하려고 해도 죽어도 안 됐던 게 1월에는 관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되게 만족한 1월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1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1월 화이팅입니다. 2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세요. 옳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분이 내가 머리로는 이런데 마음이 자꾸 불편해요. 마음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머리가 자꾸 제어를 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맞는데 가슴이 시키는 일은 그게 아니에요. 라고 해서 고민을 하게 되실 수가 있는데 1월은 내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세요.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옳은 일이에요. 그래서 내게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이 주제가 굉장히 좀 강렬하게 들어올 건데요. 1월은 옳은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옳은 일을 머리와 가슴으로 나눠서 계속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어떤 게 옳은 거지? 어떤 게 나쁜 거지? 어떤 게 좋은 거지? 어떤 게 안 좋은 거지? 이렇게. 근데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거는 너무나 주관적일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너무나 고민이 되실 거예요. 왜? 아까 누가 봐도 이게 옳은 일이면 내가 고민을 할 리가 없거든요, 이번 분이. 근데 누가 보면 이건 옳은 거고 누가 봤을 때 이건 굳이 싶을 만한 일로 내가 계속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계속 남에게 물어보게 돼요. 나도 모르게. 2024년엔 분명히 2024년부터 고민하던 일이 2025년까지 1월까지도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남과 상의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이제는 이제 이 안건에 대해서 다 아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타로를 보기도 하고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사주를 보러 가기도 하고 점성술 이런 상담을 보러 가는 분도 계셨을 거고 뭔가 이렇게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2024년에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못 믿겠으니까 남의 입에서 나오는 혹은 그들의 그 전문가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이런 에너지가 어떤 길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내가 이제는 보고 싶은 거죠. 더 이상은 내 머리로 내 가슴으로 생각하는 일은 너무나 지치고 정답이 하나로 나오지 않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는지 이 사람 만나는 게 맞는지 결혼하는 게 맞는지 결혼 안 하는 게 맞는지 헤어지는 게 맞는지 두 사람 다 놓고 만나보는 게 나은지 내가 이 일하고 사업을 동시에 해도 되는지 일 때려치고 사업을 시작해도 되는지 이 장사를 이 매장을 계속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이 장소를 옮겨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지역을 옮겨야 되는 건지 이 선생님들과 이 사람들과 동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 친구와 이 가족과 계속 경영을 해도 되는 건지 등등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건지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하는 건지 결혼을 해서 어디로 옮겨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내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그때 나에게 정확한 답을 준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들은 정확한 답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그들의 답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은
2025년 1월은요. 이번 분이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될 것이다. 가슴이 시키는 대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게 옳은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초조해하지 마세요. 모든 걸 도덕적인 것과 도덕적이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지 마세요. 가슴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따르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옳은 일을 하셔야 돼요. 아닌 것 같은 것들은 다 삼가하시는 게 좋고 인내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오랜 나의 경험을 믿으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 지금 수입 나는 거 보시지 말고요. 앞으로 쭉 이게 수익화 될 수 있는 건지 보셔야 돼요. 지금 있는 콘텐츠 말고 앞으로도 이 콘텐츠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지를 보고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해요. 자, 지금 반짝할 수 있는 거랑 내가 이걸 꾸준히 할 수 있는 건지를 보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분이.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라고 나와요. 이번 분이 고민하는 것에 대한 최종 결과는요, 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이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맞아떨어지는, 결과로 딱 맞아떨어지는 건 조화를 이루게 되는 순간 결과로 완전히 맞아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맨스의 카드도 좀 들어오기 때문에 연인들의 사이가 굉장히 깊어질 수가 있고요. 부부관계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요. 1월에 내가 이 사람과 데이트도 나가고 여행도 다니고 어디 왔다 갔다 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고요. 이 사람과 오랫동안 붙어 있게 되는 시간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솔로다, 커플이다, 혹은 뭐 나는 재회를 기다렸어요 하시는 분, 저는 재회보다는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것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있고요. 이 카드들을 봤을 때. 그리고 내가 혼자다라고 하시는 분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기니까 이 기회를 잡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카드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 만날 기회가 있을 거야. 만날 마음이 생길 거야. 근데 이걸 잡는 거는 나예요. 잡고 말고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아예 그냥 없는 거고요. 내가 이 기회 자체가 딱 온 것을 잡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노력은 우리 이번 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카드가 나오거든요. 오래되고 평생의 사랑, 소울메이트 이런 거. 그런데 약간 나중에 찾아오는 사랑 이런 것들도 좀 보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한 내 짝을 만날 수 있는 게 1월이다 라고 나와요. 아마 2024년에는 그냥 금방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 혹은 내 짝이 아닌 것 같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결실을 맺는 게 1월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 내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불륜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쳐다보게 되는 일, 이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과의 인연을 맺고 동시에 누군가를 만나는 일,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정말 부도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내 안에서는 합리를 시킬 수 있어도 그래도 이건 조금 부도덕적이에요. 왜냐면 누군가를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고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모두가 다 이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다면 주의하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도덕적으로 가셔야 돼요. 이번 분은. 왜냐면 얼굴에 다 티나요. 거짓말 하시는 거 얼굴에 다 티나고요. 이런 것들이 쉽게 들키거나 발각될 수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속이시면 안 돼요. 이번 분은 1월에는 그 누가 됐더라도 나를 속이시면 안 돼요. 내가 나만 속이지 않아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거나 남들에게 구설수에 오르거나 남들이 나를 판단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지만 않으시면 된다. 내가 나에게 떳떳할 행동을 하시고 내가 나에게 옳고 그른 일에 대한 판단은 나한테 맡기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합리화하지 않고 이게 맞아 라고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면 그쪽으로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독선적으로 생각하시지만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꼭 너무 고결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너무 고결해져야 되고 결점 하나 없어야 되는 그런 무결점의 상태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에 1월만큼은 정말 정직한 선택들을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설도 오해도 인간관계도 그런 게 없고요. 일적으로 사업적으로 성취를 분명히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좀 행복해지는 달이 많거든요. 행복해질 수 있는 일상들이 되게 많아요. 1월에는 곳곳에 숨어져 있어요. 정말 이벤트 같은 날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만 솔직하다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나한테는 이벤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만 떳떳하다면 절대 힘들 일도, 오해를 받을 일도, 오해를 살 이유도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장황하게 변명을 늘어놓거나 핑계를 대거나 둘러댈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잘 흘러가실 겁니다. 3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은 집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조금 있으신가요? 이게 내 집이 맞는지, 내가 집에 대해서 매일 생각하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나의 욕심, 열망, 집착, 불안함, 고통, 괴로움, 꿈, 목표 이런 게 있는 분. 집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집착일 수 있어요. 좋은 집착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가 집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고 가슴 아프고 마음만 아프다면 이건 안 좋은 집착이 되는 걸 수도 있겠죠. 집에 대한 키워드가 나와요. 1월은 집과의 어떤 동침이다 라고 보여져요. 자, 누군가는 1월에 집을 사게 되거나 집에 들어가게 되거나 집에 이사를 하게 되거나 집을 옮기게 되거나 집에 대해서 좋은 일이 있거나 집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계약서를 쓰게 되거나 집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 집에 대한 정말 이 말 그대로 내가 쉬고 자고 할 수 있는 이 집이 아니라 집을 이루는 가족 구성원 있죠. 이 가족 구성원에 대한 나의 가족에 대한 현재 상황에 이 가족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1월이 될 수도 있어요. 목표 같은 것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3번 분에게 가족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집은 굉장히 중요해요. 3번 분은 일이 잘 되려면 집이 편안해야 돼요.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집이 편안해야 집에서 편안해야 내가 바깥 일이 잘 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3번 분에게 1월은 특히나 내가 집에서 편안해야 돼요. 자, 3번 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 다 신경 쓰고 있고 내가 내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 내 매장 인테리어 잘 해놓고 있고 손님들 자리 앉는 거 손님들 뭐 쉬는 거 이런 거 다 꾸며놓고 있고 내가 뭐 내 사무실 예쁘게 꾸며놓고 있고 키보드도 예쁜 거 해놓고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내 자리 이런 거 쿠션 뭐 방석 이런 거 의자 예쁜 거 해놓고 다 좋은데요. 집에서 저 지윤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사무실이나 제 매장이나 저희 가게나 저희 샵에 좀 더 투자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가끔 거기서 자고 오기도 하고 가끔은 거기서 휴식 시간에 좀 엎드려 자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 사무실이나 제가 있는 매장이나 샵이나 제가 일하는 곳 거기가 제 사무실 거기가 제 정말 집이나 다름없어요. 거기에 투자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집이 편안해야 됩니다. 1월은.
얘네 계속 카드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집이 문제예요. 집이 문제가 아니라 집이 나에게 제일 큰 안정을 주는 곳이에요. 내가 있는 집이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집에 들어오고 싶어져야 돼요. 내가 자꾸만 집보다는 여기에서 일하는 게 더 크니까 여기 이렇게 해두고 집을 방치해둔다. 집에 대한 애정이 점점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내 딴에는 내 나름대로는 내가 일하는 곳에서 집중이 더 잘 되고 일하는 곳에서 애정이 더 생기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돼서 자꾸만 집에 안 들어오고 싶어지고 집이 별로 안 좋고 집에서 쉴 때 마음이 집에서 쉬는 것 같지가 않고 차라리 일터가 편하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집은 집이고 일하는 곳은 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집과 일하는 곳의 경계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자, 예를 들어 3번 분이 재택근무를 해요. 나 집에서 일하는 분이다. 프리랜서다. 1인 사업하고 있어요. 저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실 경우도 어떤 집에서 일하는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과 내가 쉬는 곳을 좀 분리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그게 진짜 중요해요. 아니면 내가 집안에서 일하는 곳과 그 쉬는 곳을 조금 예쁘게 안정되게 꾸며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면 내가 저는 딱히 분리할 공간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원룸이에요. 뭐 이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집에 애정을 갖고 집을 좀 예쁘게 해놓으세요. 아늑하고 예쁘게. 청소도 좀 깔끔히 해놓으시고 그랬을 때 일의 효율도 더 좋아지고요. 쉴 때 나의 이 휴식의 퀄리티도 높아질 수 있어요. 집에서 편안해야 돼요. 그래야 일도 잘 됩니다. 그리고 집안일, 집안 문제, 가족 문제 있으신 분 있을 수 있는데 1월에는 그게 해결되어진다고 하니까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나도 조금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머리 아픈 일이나 문제가 있으신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내 가정과 내 가족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변화가 뭘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나치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나치게 가족에게 무관심한 건 아닌가? 내가 가족과 내 인생은 너무 별개다. 우리 각자 도생이지 뭐. 가족은 가족이고 나는 나야. 무조건 다 손절해. 뭐만 싫으면 다 손절해. 너무 이렇게 독립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이 가족 자체를 원망하는 데에만 지나치게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새롭고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클 때 집에서 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1월에는 우리 3번 분이 누군가를 혐오하게 되거나 싫어하게 되는 것들도 조금 보이거든요. 이게 되게 좀 신기한데 누군가를 쉽게 혐오하게 되거나 누군가를 쉽게 싫어하게 될 수 있는 모습들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한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에너지 쏟지 마세요. 하나도 안 좋거든요, 나한테. 나한테 좋으려면 누군가를 싫어하는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를 더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사람 싫어하는데 이 사람 왜 이러지? 이 사람 왜 이러니까 내가 이해해봐야겠다. 이 사람은 도대체 이렇게 행동한 저희가 뭐지? 왜 이해가 안 된다. 자꾸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해 진짜 아예 안 될 거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3번 분이 그것만 딱 가져가시면 돼요. 자, 가족 문제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가족에 대한 문제가 제일 지금 커요. 그때 이 사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한테 돌아오는 게 이게 뭐야? 나 이렇게 마음 썼는데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래? 아니 왜 이렇게까지밖에 반응을 안 하는 거지? 이래도 가족이라 할 수 있어? 이래도 내 동료라고 할 수 있어? 이래도 내 연인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이 사람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해하고 싶으니까. 왜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화가 나죠. 근데 이해하기를 포기하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이 쉽지는 않아요. 사실 평화로워지고 싶고 내 딴에는 잘 지내고 싶으니까 이해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남을 이해하기를 포기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좋아하고 마음이 가면 기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월은
누군가를 이해하는 걸 조금은 내려놓자. 그냥 이해하기만을 포기해도 기대하는 게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꾸만 뭔가 굽힐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게 자존심을 굽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의견을 굽히는 일이 될 수 있는데 굽힐 수 없는 일이 자꾸만 생길 수 있어. 누군가랑 대립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할 수가 있어요. 1월에는. 근데 그때에도 자,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내가 집에서 잠깐 쉬었다 나가세요. 집에서 차라리 푹 쉬고 나가세요. 그러면 현명해지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쉬거나 가족과 함께 하거나 가족에게 차라리 털어놓으세요. 자, 1월은 남한테 뭔가를 털어놓는 달이 아니라 내 가족과 얘기를 하세요. 내 가족과 얘기가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럼 이제 거기에서 결정을 내리시면 돼요. 이 문제를 또 남한테 상의하시지 말고요. 근데 만약에 가족에게 얘기를 했는데 가족과 이야기가 잘 돼. 그러면 거기에서 끝내셔도 되는 문제인 거예요. 감정적인 문제든 이성적인 문제든 간에. 아시겠죠? 그래서 가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랑 안 맞는 가족도 1월엔 되게 중요해요. 맞는 가족이라면 1월에 더 중요하겠지만 안 맞는 가족이 주는 어떤 감정도 나한텐 굉장히 중요해요. 1월에. 그리고 내가 사는 곳 진짜 중요합니다. 내 집 진짜 중요해요. 내가 지우님 저 고시원에 있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잘 수 있는 곳, 씻을 수 있는 곳, 거기 내가 그냥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곳, 거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곳에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두시거나 좋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적어도 뭔가를 사두거나 꾸밀 수 없는 환경이라면 깨끗하게 청소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선 내가 무조건 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집은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날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면 독립을 하시는 것도 상관이 없고요. 정말 너무 힘들게 한다면 막 가족이 나를 집에만 오면 들들 못 가. 이렇다면 독립을 하시거나 그게 아니면 가족 간에 생기는 어떤 문제점으로 내가 뭔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계획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1월에.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4번분의)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4번분 마음 아픈 일은 끝나셨어요. 마음 아픈 일은 이제 없을 거고 1월은 나한테 정말 힘이 되는 사람들이 옆에서 함께 할 거고 힘이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원래 이래. 내 삶은 단 한 번도 평탄했던 적이 없어.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어쩐지 잘 될 줄 알았다. 어쩐지 내가 잘 되려나 했다. 요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런 생각은 이제 그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역시 나는 잘 돼. 역시 운이 좋아. 와, 누가 나를 살렸다. 저 사람 덕분이다. 하늘이 나를 도왔다. 조상님이 나를 도왔다. 우주가 내 편이네. 와, 정말 럭키다. 행운은 나의 편이다. 행운의 여신은 나의 편이야. 나는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노력도 열심히 하지만 운도 따라오기 때문에 나한텐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없어. 나한텐 좋은 일들 투성이야. 와, 오늘도 너무 행복하다. 오늘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1월은요. 감사하다. 와, 고맙다. 와, 정말 고마워. 정말 감사해. 너 덕분이야. 당신 덕분이야.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 행복해. 나 진짜 행운인 것 같아.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까? 이런 말을 하게 되실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든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나에게 횡재수처럼 온 일이든 나에게 이런 일들이 들어오면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질 거예요. 자, 아픈 건 끝났습니다. 힘든 것도 끝났어요. 안 좋았던 일도 2024년 12월에 모든 것이 종료됐습니다. 한 템포 끊어지고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내 주변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내가 속한 것에 대한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도 있고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안 좋은 것을 스스로 끊어내는 힘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는 좋은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껏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못 믿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4번 분이 지금부터 하는 선택은 오로지 나를 위한 선택일 거고요. 그 누구도 우리 4번 분을 대체하거나 우리 4번 분을 기만하거나 4번 분을 속이거나 4번 분을 조롱하거나 4번 분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전파하거나 안 좋은 감정을 전염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나로서 완벽하고요. 나는 나로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완전해져요. 자, 1월은 어떤 게 생기냐면 방어막이 생겨요. 방어막. 보호막이 생겨요. 나한테. 내가 내 스스로 방어할 수 있고 내가 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과 방어막이 생겨요. 그 외에 우리 뭐 주라기 공원 영화 보면은 이렇게 막 그 어떤 볼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움직이면은 공룡들이 있어도 그 알을 깨부시고 못 들어오는 그런 보호막처럼 나에게 보호막과 방어막이 생기는 게 1월이에요. 4번 분에게. 그래서 4번 분은 아픔을 못 느껴요. 아픔이 못 와. 나한테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이런 게 나한테 못 와요. 오면 튕겨져 나가요. 걔네들이. 왔다 튕겨져 나가. 그러면 지훈이 그러면 행복도 튕겨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행복과 충만함과 그 어떤 풍요로움과 감사함과 고마움이 만들어낸 보호막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내가 계속해서 감정을 갖고 있으면 감정을 갖고 있을수록 더 나를 보호해 주려고 할 거고요. 그로 인해 고통과 구설, 갈등, 오해, 싸움, 안 좋은 말, 지적, 나를 불필요하게 만들었던 어떤 감정들, 사람들이 나를 오해했던 것들, 사람들이 나를 쉽게 판단하고 나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에서 되게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내가 지킴을 받는다는 느낌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나실 거예요. 1월은 내가 되게 힘이 나는 달이에요. 누구도 무섭지가 않은 달이에요. 그래서 4번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전 4번 분이 무슨 일이든 간에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1월은요. 어떤 일이든 성과를 내는 달이에요. 내가 1월에 뭔가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달이고요. 뭔가를 완성시키기에도 굉장히 좋은 달이고 프로젝트, 어떤 기획안, 어떤 오디션, 어떤 프로그램, 무슨 작품을 만든다. 전시회를 한다. 이런 분들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연주를 한다. 공연을 준비한다. 회사에서 뭔가를 준비한다. 발표를 할 거다. 대학생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광고나 협업이나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준비 기간이 1월에 있을 건데 그게 굉장히 잘 되실 거예요. 내가 뭐라도 하게 되는 달이거든요. 그리고 움직이게 되는 달이라서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실 거고 건강적으로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 약간의 스트레스 관리예요.
이게 아닌 것 같지만 스트레스에서 오는 질환이 조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마 2024년도 마찬가지고 2023년도 그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좀 나한테는 어쩔 수 없이 빼놓을 수 없는, 나하고 완전히 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떤 것이 원인이 됐던 간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 내가 앓고 있는 질환에서 반 이상은 벗어나고 반 이상은 자유로워지고 반 이상은 고통스럽지 않을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몸만 그저 움직인다고 스트레스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들 흔히들 얘기하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뭐 나가서 움직여, 뭐 운동해.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 움직이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그저 그날 하루는 그저 누워서 쉬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분이 있어요. 누워서 쉬는 게 맞는 분. 그러면 누워서 쉬어서 진짜 무슨 인이 100일 때까지, 정말 내가 이제는 나가고 싶을 때까지 누워서 쉬는 것도 필요해요. 아무리 쉬는 날이 없어, 단 하루는 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하루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쉬세요. 뭐 누워서 핸드폰 본다? 그건 솔직히 정말 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머리 돌아가거든요. 계속 감정이, 주파수가 계속 여기에 맞춰져서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감정이 계속 쓰이게 되거든요. 아무리 그 좋은 거라도 감정 이입이 되고, 아무리 감동적인 영화 본다 그래도 이입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이게 내가 쉬는 게 아니거든요. 스위치를 잠깐 끄는 시간이 필요해. 4번분의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는 1월만큼은요, 몸을 움직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미 몸은 많이 움직이고 계실 거예요. 뭐를 자꾸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지훈님 저 계속 집에만 있어서 무기력해요. 집에 있으면서 핸드폰 하실 거 아니에요. 집에 있으면서 5만 가지 걱정하고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집에 있으면 그 집이 집이에요. 그게 지옥이지. 그쵸?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진짜 약속을 해야 돼요. 정말 쉬어야 되면, 와, 이제는 진짜 너무 쉬어갖고 나 이제 뭐 해야겠다 싶을 정도로 쉬셔야 돼요. 단 하루 쉬시더라도. 그래야 충전됩니다. 4번분은. 몸과 마음이 되게 긴밀하게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진짜 섬세한 분, 민감한 분이 4번분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을 일치시킬 때 그때 에너지가 나거든요. 그래서 몸하고 마음이 따로 논다고 생각해갖고 따로따로 행동하시면 안 돼요. 1월은 내가 정말 내게 진짜 감사하고 고마운 일 되게 많이 생길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쉴 때 완전히 쉬어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걸 내가 받고 충전해서 괴로움, 아픔, 고통 이걸 튕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휴식이 필요합니다. 진짜 쉴 때는 그냥 진짜 쉬세요. 완벽하게 쉴 수 있는 조건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4번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오 5번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책은 그만해야 돼. 5번분이 자책. 내가 잘못 살아왔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운이 없다. 나는 실수를 했다. 난 잘못을 했다. 나는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런 건 그때 그 일 때문에 벌 받고 있는 중이다. 나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 된다. 나는 한 번도 떳떳한 적 없다. 나 그 사람한테 상처 줬다. 이런 거는 이제 버리셔야 돼요. 2024년 12월에 마무리 지으셔야 되는 감정이고, 2025년 1월이 되는 순간부터 나는 2025년 1월을 살아가게끔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과 감정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피부가 좋아질 수도 있고요.
몸의 생체 리듬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건강이 좋아지실 거고요. 내 컨디션이 좋아지실 거고요. 내가 하는 일들이 되게 잘 될 거고요. 일복이 들어올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 되게 잘 되실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와의 인연을 깊이 맺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를 도와주겠다고 찾아오는 귀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귀인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동업자가 될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뭐 때문에 들린 그곳에서 그 사람과의 인연이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그냥 내 돈 주고 뭔가를 사러 간 곳에서 그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감사함을 받게 되는 일일 수도 있고 감동을 받게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덕분에 당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고 있는 나에게 온 고객이나 손님이나 그 누가 됐건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냥 인간적으로 고마워하거나 감사하거나 마음을 표현하게 되고 그 표현을 받게 되는 일로써 내가 내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긴다거나 자신감이 생긴다거나 스스로 뿌듯해지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1월이에요. 자, 5번 분. 사람이 나를 살려요. 내가 이제껏 사람을 생각하면 지겹다. 진절머리 난다. 너무 싫다. 고통스럽다. 나한테 고통만 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정말 사람이 나한테 고통만 줬는지 아닐 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고통만 준 적은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고통스러움을 줬을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은 나한테 고통만 줬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빼고 정말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고통만 줬을까? 자, 단편적인 예시를 잠깐 들어드릴게요. 죄송해요. 잠깐만 들어드릴게요. 예시를. 제가 어릴 때였어요. 20대 초반인데 지하철에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학교 문제였는지 뭐 대학교 뭐 무슨 문제였는지 제가 이제 뭐 마음처럼 안 돼가지고 지하철 맨 끝에서 앉아가지고 지하철 그 기다리는 의자에서 울고 있었어요. 제 눈물이 막 흘렀나 봐요. 그때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았는지 막 울고 있었는데 이건 예시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때 사람이고 뭐고 막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누가, 이거 이제 제가 멤버십 라이브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누가 저한테 손수건을 주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러고, 괜찮아요. 이러고 저는 이제 계속 눈물을 닦고 밑을 보고 있는데, 계속 주는 거예요. 손수건을.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계속 손수건을 계속 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 안 받아도 돼요. 뭐 저 휴지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계속 안 가는 거예요. 제 눈앞에서. 올려다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손수건이 아니었어요. 네, 그 뒤의 일은 상상에 맡기도록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본인의 어떤 그 속옷이었어요. 속옷. 이제 그러니까 변태였던 거죠. 지하철 변태. 왜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여고 다닐 때 막 바바리맨 입고 이러잖아요. 자기가 혼자 막 자기 만족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류의 지하철 변태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 사람을 보고 놀라거나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 저를 위협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주머니에서 뭔가 계속 만지작거리는 게 있더라고요. 약간 뭔가 뭘 꺼낼 듯 말 듯. 그러니까 위험할 것 같았고 거기 이제 지하철 되게 조용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 핸드폰을 켜서 핸드폰 게임을 하는 척하면서 너무 무서웠는데 게임을 하는 척하면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천천히 그냥 앞으로 걸어갔어요. 뭐예요? 막 이런 말도 안 하고 너무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그러고 옆으로 가는데 저기 어떤 남성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가서 말씀드렸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저 아저씨가 이러이러하고 있다. 저 이 지하철 탈 동안만 저랑 아는 척 좀 해달라. 그리고 저 지하철 타는 것만 봐주시면 안 되냐 부탁을 드렸어요. 알겠다. 그리고 지하철을 같이 타주시겠대요. 어차피 가는 방향이니까. 그리고 그 아저씨가 타는지 안 타는지 자기가 지켜봐 주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똑같은 남성분이었거든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저는 그날 그 아저씨만 봤다면
저도 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지만 살면서 또 하나의 상처가 생겼을 거예요. 아, 진짜 싫다. 어쩜 저럴 수 있지? 근데 저는 그날 진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또 한 분 만났죠, 동시에. 그 지하철에서 똑같은 라인에서 진짜 추억스러운 한 사람과 진짜 고마운 사람 한 사람을 동시에 만난 거예요. 누군가는 저한테 피해를 줬고 누군가는 저한테 도움을 줬어요.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5번 분이.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겠지만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사회에서도 회사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회사를 다녔던 경험이 있으니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누군가는 상사는 혹은 뭐 동료는 혹은 뭐 누군가는 나한테 이제 막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고 뭐 나한테 이유 없이 태클 걸고 이럴 수 있겠지만 나의 어떤 한 면을 보고 굳이 나한테 안 그래도 되는 감정적인 방해를 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나에 대한 성과를 늘 인정해주고 나한테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나와 할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교훈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나를 이 회사에서 쫓아내려고 안달이 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나를 잡으려고 나랑 한번 너와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겠냐,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냐 하고 먼저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고객은 나를 죽어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와 한마디 말도 안 붙여보고 어떤 건지 나와 어떤 것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음에도 나에 대해서 선입견 혹은 잘못된 정보로 나를 막 이렇게 내 장사나 내 사업이나 뭐 진상들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도 어떤 고객은 나와 진짜 긴밀히 연결이 돼서 나를 너무너무 이해해주고 내가 이렇게까지 굳이 이해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나에게 마음을 써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한마디라도 더 나한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5번 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그거예요. 제가 말이 길어졌다면 정말 죄송한데 카드를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시를 오늘은 조금 더 많이 들어드렸어요. 5번 분에게는. 지금 오늘 유일한 카드 번호 중에 5번 분에게 이 예시를 가장 많이 들어드린 것 같아요. 그건 진짜 5번 분에게 실생활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그래요. 1월에. 누군가는 나를 싫어하고 누군가는 나에 대해 오해를 하고 누군가는 나에 대해 단편적인 것만 보고 사람들에게서든 누구든 뭐 오해를 사게 할 수도 뭐 말도 안 되게 참 억울한 일이 있지만 어이가 없는 일이 있지만 그러려니 하게 되는 일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 누군가는요 한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내가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고 내가 힘들지 않도록 나에게 칭찬 하나 더 해주고 위로의 말 하나 더 건네주는 사람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5번 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귀인 운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5번 분이 이전에 제 리딩에서도 귀인이 있다라는 것을 뽑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저번 리딩에서도 5번 분의 귀인운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은데 5번 분은요, 사람이 진짜 싫어도요, 사람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진짜 싫어도 사람이 5번 분을 일으켜 세워줄 거예요. 내가 사람이 진짜 싫은데 어떤 사람이 나를 미친 듯이 구해줘.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진짜 막 바닥 끝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미친 듯이 끌어올려줘. 지상 위로. 나 절대 무너지지 말라고. 그거예요. 누군가는 나를 막 구석으로 밀어넣고 낭떠러지로 밀어넣고 이래요. 1월에. 근데 누군가는요,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나를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나를 미친 듯이 끌어올려줄 거예요. 본인의 에너지와 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나를 살리려고 할 거예요. 그게 귀인운이에요. 귀인운이 들어온다 그래서 보통은 1월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귀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어떤 인연이 나에게 귀하게 다가올지 모르는 거고 그 인연으로 하여금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면 어떤 험한 일상이 오더라도 그 인연 때문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게 귀인인 거거든요. 귀인이 있다라고 하면 엄청난 기대를 하고 누가 나한테 도움을 줄까, 덕을 줄까, 이걸 구원해 줄까 이러면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귀인일 수 있고 만나는 모든가가 나를 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이거보단
어떤 상황이든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잔잔한 상황이어도 이 귀인 덕분에 내가 하루라도 더 의욕적이고 하루라도 더 살고 싶고 이거예요. 매출이 오르든 수입이 오르든 인정을 받든 사랑을 하게 되든 사랑해서 힘을 얻건 사랑해서 힘을 얻어서 일이 잘 되건 공부가 잘 되건 누구든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운다 그래도 이 선생님은 나한테 그냥 오늘 딱 1시간 안에 진도 나가야 되는 거 챕터 1부터 챕터 뭐 5까지 해가지고 딱딱딱딱 하고 가요. 집에 가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내가 숙제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들어주고 내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자꾸 안 되고 정신적으로 흐트러지는 것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한다거나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공부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 사람과의 시너지와 합이 좋아서 이 선생님 덕분에라도 내가 공부에 더 힘을 나게끔 해준다거나 의지를 꺾어버리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의지를 더 강하게 불태워주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5번 분이 만나게 될 귀인은 1월에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이 싫다?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제 그건 없어요. 1월은요. 사람 덕분에 힘이 날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것만 준 사람을 생각하시면 끝이 없어요. 분명히 나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5번 분이 제 리딩을 1월에 듣게 되십니다. 12월 말이라도 이 리딩을 듣게 되세요. 그랬을 때 만약에 힘이 나요. 그러면 제가 5번 분에게 귀인인 겁니다. 제가 어떻게든 5번 분 살리려고 열과 성을 다해서 별의별 예시를 다 들어가면서 이 리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 사람이 싫다, 온통에 사방이 적이다, 아무도 나를 응원해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누가 없더라도 제가 지금 5번 분 리딩하면서 어떻게든 5번 분 살리려고 리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